네, 안녕하세요. 주식초보 여러분. 네, 동네형입니다. 그럼 오늘은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관심 종목으로 내 계좌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네이버 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왜 들어와 있냐 하면 여기서 관심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이버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메인 화면에 증권 눌러주시고요. 네,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증시 이렇게 누르시면 이 왼쪽에 작은 글씨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쵸? 이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냥 쉽게 큰 회사, 작은 회사, 그냥 이렇게 네, 쉽죠? 코스피 큰 회사, 코스닥 작은 회사.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쭉 이렇게 종목이 떠요. 그런데 제가 코스닥만 볼게요. 지금 요 보시는 건 삼성전자 제일 큰 형님이 있으니까 코스피죠. 요 옆에 코스닥을 누르시면 이렇게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순서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높은 아이들부터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긴 거예요. 그 가치는 시가총액이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의 총 가격.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게 얼마인가요? 이게 아마 억 단위일 거예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지금 한 12조 정도로 1등이고요. 네, 시젠.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네, 지금 시젠이 한 7조 가까운 금액으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요 맨 밑에 맨 뒤를 누르시면 맨 뒤에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요 시가총액 지금 요 보시면 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뭐 100억이겠죠. 100억 뭐 50, 90억 막 이런데 뭐 이런 애들은 보지 마세요. 네, 한 25페이지 정도로 가면 네, 뭐 한 400억. 이 400억대부터는 좀 쓸만한 기업들이 쏠쏠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1000개 되는 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쉽게 1차적으로 걸러내냐 하면 여기 보시면 PE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PER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 잠깐 설명이 있는데 이 PER 그냥 퍼라고도 하는데요. 퍼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냥 마이너스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온통 빨갛죠? 네, 마이너스 돼 있는 종목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업 실적 분석이 온통 빨갛습니다. 이런 거 마이너스 63 이런 거 이렇게 눌러보시면 종목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온통 빨갛죠? 네, 이런 거는 손대지 마세요. 네, 이런 건 손대지 마시고 퍼는 제가 낮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네, 많이 퍼주면 안 좋다. 네, 많이 퍼주면 너무 해파서 회사가 망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고요. 이렇게 뭐 15.76 양수로 음수 안 됩니다.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찍어 보세요. 이렇게 찍어 보면 아까는 온통 빨갰는데 얘는 그나마 실적이 좀 나와요. 그쵸? 이런 회사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어디를 보면 쉽게 이 회사의 가치를 알 수 있냐 하면 일단 세중이라는 회사를 보겠습니다. 여기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414억 원. 이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오셔서 2019년 작년에 매출액 1,500억, 그 다음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순이익이 좀 중요한데요. 네, 순이익을 보면 23억, 그쵸? 그리고 올해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올해 1분기에 매출은 458억이었고 순이익은 23억이었으니까 작년 순이익을 벌써 뽑았네요. 그런데 2분기에는 좀 적자를 봤어요. 네,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실적이 시가총액과 합당한가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쭉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다 찍어 보세요. 저는 다 찍어 보거든요. 네, 뭐 하나도 안 빼놓고 이렇게 양수돼 있는 것들 이렇게 뭐 영우, DSP 이 아이도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이 안 되죠. 600억이 안 되지만 이렇게 내려보시면 그래도 올해 1분기에 160억 이렇게 순이익도 나오고 작년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할 확률이 높죠. 뭐 이런 것들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관심 종목에 좀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옮겨보는 거예요. 뭐 삼진 이런 아이들도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보시면 시가총액 630억,
보면 재무가 상당히 건전하죠. 빨간색이 없으면 건전한 거예요. 네, 빨간색은 안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기업을 누르시고 시가총액 보시고 밑으로 내려보셨는데 온통 빨갛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이 네이버에서 보는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 눈에 보여지는 기업 가치고, 미래의 성장성이나 어떤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물론 3분기 실적도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것만 보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어떤 정보나 나의 느낌, 나의 촉도 필요합니다. 네, 이 회사가 어,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업종이 어떤 업종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관심 종목으로 편입만 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편입만 시켜 놨다가 어,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좀 해야겠죠. 뭐 한 번에 막 그냥 이거야 이러고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을 이런 식으로 좀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이제 제 계좌로 넘어왔고요. 제 계좌에 보시면 주요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7개인데, 메디아나, KC텍, 미넨지, ENF 테크놀로지, 우리조명 테크인, 유비벨록스. 네, 이 7개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정찰병을 한 명씩 보냈습니다. 한 주씩. 한 주씩만 보낸 이유는 절대 지수를 이길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아직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진입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한 주씩 정찰병을 보내서 앞으로의 좀 추세를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주씩 담아놨고요. 오늘 종가에 거의 뭐 종가 부근에 담았는데도 이렇게 막 2%씩 하락한 것들도 있습니다. 주식을 무조건 몰빵으로 몰빵 매수, 몰빵 매도 이렇게 하시는 건 뭐 수익이 난다면 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겠지만 손실이 난다면 손실 역시 극대화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위험을 분산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하나씩 보자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요. 여기에서 이제 내가 궁금한 종목을 요 금융 검색창에 치시면 그 종목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조명부터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조명. 제 관심 종목이죠. 기업 개요를 보시면 LED 조명 만드는 회사예요. LED 조명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한 430억 정도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재물을 좀 보면 2018년도까지는 좀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렇게 흑자 전환을 했고요. 연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막 1조 6천억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3,700억, 3,500억 1분기, 2분기 그러면 한 7천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을 그냥 요 추세로 간다 그러면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크게 좀 바뀐 점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예측을 하는 거죠. 3, 4분기 실적이 망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실적들 정도만 유지해 준다면 지금 시총 400억은 좀 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만에 하나 3분기, 4분기에 조금 실적이 나빠져도 크게 적자만 보지 않는다면 어차피 작년의 실적은 이미 넘어선다고 보고 네, 그렇게 그냥 저는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 부채 비율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시총이 4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저걸 좀 개선시킨다면 앞으로 좀 충분히 희망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조명이 제 관심 종목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 메디아나. 네, 이것도 제 관심 종목에 들어 있는데요. 기업 개요를 보면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환자 감시 장치, 뭐 제세동기,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은 1200억. 의외로 뭐 의료 쪽 회사 치고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1200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재무가 굉장히 좀 건실하죠. 네, 매년 적자를 보는 해는 없었고요. 매출은 뭐 한 500억 정도가 안 나오고 있지만 올해 지금 500억을 넘길 것 같아요. 이미 넘겼죠. 네, 작년에 484억, 그런데 올해는 3분기까지 벌써 600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작년에 67억, 그런데 올해 이미 작년 순이익을 넘어섰어요. 한 80억 정도가 넘어갔죠. 이런 추세라면 조금씩이라도 기업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싶고요. 역시 가장 매력적인 건 시가총액이죠. 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지금 넣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메디아나도 넣어봤고요. 그 다음 테크윙. 테크윙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인데요. 근데 반도체는 뭐 영원한 테마죠, 우리에게는. 일단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까지 본 아이들 중에 제일 높아요. 3,300억. 네, 시가총액은 3,300억인데 시가총액이 높은 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작년에 한 110억 정도. 그렇지만 재작년보다는 줄어들었고 그 이전보다 계속 줄고는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시면 작년보다 지금 매출도 많이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지금 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올해는 괜찮게 지금 장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0억 정도 올해 순이익에 시가총액이 3,300억이다. 그러면 좀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테크윙은 반도체주 중에 네, 하나를 담아 봤고요. 네, 그 다음 유비벨롭스. 네, 이름이 참 좋아요. 네, 저는 이런 이름 좋아합니다. 뭔가 특이한 이름. 네, 보시면 스마트 카드, 뭐 스마트 모바일 사업, 블랙박스, 지도 플랫폼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뭐 블랙박스, 팅커웨어 아이나비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550억 정도 됩니다. 550억 정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재무가 뭐 나쁘지 않아요. 2019년도에도 2,700억, 2,800억 정도 매출에 70억 정도 순이익이 났고, 올해는 매출은 비슷하지만 단기 순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97억으로. 네, 그냥 10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뭐 5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단기 순이익을 100억 정도 낸다면 나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회사도 좀 관심 종목으로 담아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이랑 블랙박스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이랑 뭐 전기차가 됐든 뭐가 됐든 테마로 엮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아니, 테마는 그냥 갖다 붙이면 뭐 반도체 회사도 코로나에 갖다 붙이면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기대를 살짝 해보면서 실적과 시총 대비해서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전기차나 뭐 어떤 차량 관련 테마를 어떻게 이렇게 네, 희망회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비벨록스도 한번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 이름이 참 길어요.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반도체 관련 회사예요. 이 회사도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시총이 한 5,500억 정도 됩니다. 코스닥 10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렇게 재물을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시총이 높은 건. 네, 매출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뭐 한 4,800억, 5천억 정도 나오고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에는 한 460억 정도 순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지금 한 6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개선이 됐죠.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얘긴데 뭐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4% 정도 늘어났고 순이익도 많이 늘어났고요. 어, 더 좋은 건 배당을 줘요. 네, 한 주당 이렇게 올해는 150원씩 배당을 주네요. 네, 이런 것들도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 제가 좀 애착하는 회사인데 미넨지.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숨겨진 좀 보석 같은 회사? 네. 좀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회사인데 뭐 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1,800억인데 자 이렇게 재물을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엄청납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1,000억씩, 1,200억씩 나오면 당기 순이익을 막 200억씩 뽑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분기, 2분기에 이미 벌써 100억을 넘겼습니다. 그럼 올해도 순이익이 200억은 넘어간다는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그렇다면 순이익 매년 200억 이상 뽑는 이렇게 영업이익률도 좋은 건실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1,800억. 매력 있죠. 네. 그래서 미넨지도 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KC텍. 네, KC텍도 보시면 역시 반도체 관련된 회사고요. 시가총액은 4,400억, 네, 4,4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이렇게 재물을 보시면 매년 3천억 정도 2018년부터 급성장을 했죠. 2017년까지는 1,000억이 안 됐었는데 18년도부터 3,500억, 뭐 2,600억, 뭐 올해도 지금 3,200억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 역시 상당히 높아요. 막 3,200억 팔았는데 순이익이 거의 막 50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사를 잘한다는 소리죠. 영업이익률이 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한 500억 정도 기준으로 조금 안 된다고 보고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이 아직 뭐 4,300억이다. 그러면 뭐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물론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정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린 정보를 가지고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떼인다. 그 이유는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요. 어, 뭐 이쯤에서 들어간 사람은 이쯤에서 수익을 보는 거고 주봉으로 볼까요? 네. 뭐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 손실을 보는 거고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회사의 주식을 사도 내가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보고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좋아 보이는 회사를 관심 종목에 넣기는 했지만 바로 내가 거기에 투자를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주씩 넣어놓고 매동을 좀 살핀 다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그걸 잘하면 슈퍼개미가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그냥 개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냥 개미인 거예요. 저도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 관심 종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예, 다시 제 계좌로 넘어왔고요. 제가 총 50개가 넘는 종목 중에 29개를 뽑았고요. 이렇게 29개 중에 다시 7개를 고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도 이게 막 6개월, 1년 이렇게 길게 뭐 지속적으로 우하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횡보만 하면 너무 지겨워서 또 못 기다립니다. 네, 저희같이 이런 성질 급한 개미들은 그걸 못 기다리고 또 팔고 급등하는 주식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을 7개로 다시 추린 근거는 거래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주요 관심 U라고 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종목을 찍어 보시면 주로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좀 살아있죠. 이전까지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 얼마나 지겨우셨겠습니까? 요거 여기까지 기다리시다가 여기 이렇게 하락 나왔을 때 손절하신 분들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다 급등이 확 나와버렸죠. 뭐 그건 둘째 치고요. 뭐 어쨌든 너무 지루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거래량을 위주로 지금 시장에서 네 이렇게 보시면 유비벨록스 유비벨록스 역시 최근래에 좀 이렇게 거래가 살아나고 있죠. 지금 주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ENF 테크놀로지 여전히 거래가 살아 있고요. 그리고 뭐 테크윙도 보시면 최근에 좀 이렇게 거래가 살아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최근에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을 조금 받고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7개를 좀 다시 추렸고요. 그리고 일봉상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 네, 그 아이들을 네,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위치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지금 이거 종목 추천 아니에요, 여러분. 종목 추천 절대로 아니고요. 절대 따라 사시거나 매매에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동네형 매매 잘 하고 있나? 그냥 이렇게 재미로 봐주시는 네, 그런 영상이지. 아, 이 종목이 이래서 좋으니까 투자를 해보세요.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저를 따라하시는 네, 그런 악수를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관심 종목이고 제가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해가면서 매매를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제 매매 일지를 복귀하는 그런 거일 뿐이지 뭐 이걸로 제가 이 종목이 좋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이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들을 이렇게 한번 재무도 둘러보시고 현재 어떤 그래프상의 뭐 매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대응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해볼 테니까요. 우리 개미들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다 같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심 종목을 뽑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쉽고 자세히 네, 다시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동네형이었습니다.